안녕하세요. 이곳 사연을 접하다 보면 저와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늘 반가운 마음으로 듣고 같은 동네라서 그런지 가끔은 친근감이 들기도 해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조금은 된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딸아이의 노트북을 켰어요.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시댁이 워낙 화목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집살이 또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 그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매우 현명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다 갔으니까 내가 여한이 없다. 내 생에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속이 다 후련하다. 좀 쉬어야지. 어머님, 아들 이렇게 멋있고 인품 좋게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요. 말도 참 정감가게 하는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쨌든 이렇게 아들들 장성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풍요로워. 그렇죠. 어머님은 이제 할 일 다 하셨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재산도 그냥 미리 배분해 주시면 깔끔할 텐데. 사람 일 진짜 모르잖아요. 아버님도 갑작스레 돌아가신 건데 어머님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 있나요? 제 말 너무 섭섭히 듣지 마시고 정말 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시댁도 형제들끼리 분란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당신은 무슨 말이 그래? 엄마 오래 사실 건데 재산 분할을 미리 왜 하냔 말이야? 참나, 말 조심 좀 해. 엄마, 죄송해요. 당신도 너무 감정이 앞서지 마. 사람이 항상 뒷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가족 중에 꼭 있어야 한다니까. 형님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방송국 분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돈에 눈이 밝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처음 결혼을 하고 겪은 형님은 저와는 너무 반대되는 사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약간 물렁하다는 평을 듣는 저와는 달리 똑 부러지는 형님을 보면서 가끔은 부럽기도 했지만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남편네는 조그맣게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재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형님은 그 재산 혹시라도 어디 갈까봐 그런지 듣는 저도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재산 타령을 많이 하였습니다. 넌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꼭.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네 싸움 안 나게 정확히 배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꼭 그렇게 이 좋은 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참나 하여튼. 전 혹시 모를 상황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희가 장남인 건 아시죠? 아, 진짜? 당신 그만 못해? 엄마, 죄송해요. 요새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좀 시댁 재산 문제로 말이 많은가 봐요. 동선에 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은 안 하거든요. 네 아버지 그렇게 되고 나서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요새 장남이 어딨고 차남이 어딨니? 다 똑같은 자식이지. 애초에 재산 가지고 차별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이 재산 혹시라도 둘째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갈까 전전긍긍하지 말란 소리야. 나 죽거든 아주 똑같이 반으로 갈라줄 테니까 알겠니?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말자꾸나.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그렇지. 장남이 왜 장남이겠어요? 아, 어머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어머님도 형님의 말에 기분이 매우 언짢아 보이셨고, 저 역시 자불안석이었어요. 살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은 필요하지만, 그러게까지 대놓고 어머님께 유산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형님은 어머님이 혹시라도 저희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해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죠. 멸치볶음이랑 진미채 등 간단한 찬거리 거기 담아놨어. 하나씩 가져가거라. 너희 바빠서 음식 해먹을 시간도 없잖니. 아,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손맛도 좋으신데 저희 집 밑반찬까지 신경 써주시면 저야 정말 좋죠. 이래서 제가 반찬 가게를 못 간다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어머님 손맛을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해요. 근데 이거 동선애랑 똑같이 배분하신 거 맞죠? 통이 동선애 반찬통이 더 커 보이는데 아닌가? 하여간 의심은. 그리고 누가 좀 많이 먹고 덜 먹으면 어때? 눈대중으로 담은 거라 뭐 누구네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래도 거의 똑같으니까 그런 거 좀 따지지 마라. 넌 참 애가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은 거니? 형님,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럼 형님이 먼저 골라서 가져가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그럼 불만 없으신 거죠? 매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형님이었기에 작은 거 하나하나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바꿀 수 없듯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을까? 제 남편이 어머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자 일하던 도중 집에 찾아가고 나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역시 그 전화를 받고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 갑자기 왜 이래? 아, 여기요. 여기 123번지인데요.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아,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눈 좀 떠봐.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 전화를 안 받길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어떻게 쓰러져 있냐고. 엄마! 형님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와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그 모습을 최초 발견한 사람이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어머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었고 수술이 끝나고는 그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집안이 모두가 비상사태가 되었고 형님은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짜증났는지 또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호사들도 흘끔흘끔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엄마를 잘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가까이 설면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조금만 일찍 발견했어도 네 책임 아니야. 우리 모두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짜. 아휴, 엄마 어쩌냐? 무조건 건강하게 깨어나셔야 하는데. 일어나실 거예요. 어머님 강한 분이시잖아요. 저희 생각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든 일어나셔서 캐치하실 거예요. 우리 힘내요. 아, 내가 뭘 했어?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유산 정확히 배분해달라고 했잖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만약 어머님 이대로 돌아가셔봐. 우리가 장남인데 똑같이 배분받아야 하는 거잖아. 당신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중내 사내 하는 판국에 무슨 말이 그래? 당신한테 엄마보다 유산이 중요한 거야? 다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왜 이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이 굴러가는 거야. 다들 감정에 휘몰아쳐서는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확실히 해달라고 못을 박았어야 했는데 다들 말려서 이 꼴이 된 거잖아. 아우 짜증나. 어떻게 정말? 듣자 하니 진짜 너무하네요, 형수님.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지금 엄마가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에 그깟 유산이 뭐라고? 그깟 유산이요? 그럼 깔끔하게 서방님이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저희가 장남이잖아요. 그만 못해?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한 번만 더 입 열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절레절레 고개만 저어질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길고 긴 병마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역시 너무 갑작스레 어머님이 이렇게 되자 눈물만 나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은 잘 됐거든요. 환자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렸죠. 아, 감사합니다. 수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꼭 깨어날 순 있겠죠? 눈만 뜨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 또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흐느끼는 남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입원하시기 전만 해도 반찬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여보, 어떡해, 어머님? 진짜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 그럴 일 없어. 엄마 어떻게든 일어나실 거야. 엄마가 우리를 갑작스레 떠날 리가 없잖아. 절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남편도 힘들지만 꿋꿋이 참아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또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마저 이렇게 갑작스레 이를 수 없다고 외치고 또 외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것 또한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진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것이 3년이 되었고 가족들 모두가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님 집에 가서 이불이랑 여러 가지 용품들 좀 병원에 가지고 오려고 들렸는데 형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머님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이곳저곳에 껴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비싼 가방과 비싼 옷가지들을 이미 챙겨 넣었더라고요. 순간 제가 뭘 본 것인가 당황했어요. 아무리 인간이 덜 됐어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물건을 멋대로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머님 옷이랑 반지, 목걸이들은
왜 건드리시는 거죠? 형님 거 아니잖아요. 아, 동서도 얼른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혹시 알아?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때 이런 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산 문제도 그렇고 할 게 많아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야지. 이게 이성적이고 좋은 거야. 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있어줘야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지 않겠어? 아, 이 모피 어때? 어울려? 어머님 하여튼 안목 좋다니까. 정말 어이없네요. 그동안 형님 말하는 거나 하는 행동 가지고 아무 말 없이 참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깨어나길 바라도 모자랄 판에 지금 어머님 옷이랑 폐물들을 정리하고 있다니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누가 보면 어머님 장례 치르고 온 줄 알겠어요. 기막혀 진짜. 오늘 하신 행동 못 본 걸로 해드릴 테니 각자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전 양심도 없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였으나 형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훈계를 하니 형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원래도 이상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완벽히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야, 네가 날 가르쳐? 어차피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깟 거 어차피 주인 없으면 며느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딸이 있냐, 형제가 있냐?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내 차지라고. 안 가져갈 거면 넌 그냥 빠져. 나 훈계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어머님이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네요. 내가 더 불쌍하지. 이렇게 우유부단한 집에 시집와서 답답하게. 난 동서 같은 성격들이 정말 싫어. 우유부단 그 자체잖아. 제가 우유부단하다고요? 형님처럼 남한테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형님이 더 피곤해요.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어쨌든 난 이거 다 챙겨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나한테 훈계질 하려면 그 입 당장 다물고. 제 말에도 형님은 아랑곳도 않고 어머님의 좋은 물건들을 본인 가방 속으로 집어넣기 바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에게 뭐라고 한 뒤 이불이랑 혹시라도 깨어나셨을 때 필요한 어머님들의 물품들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형님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니 이젠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도착해 어머님을 보고 나니 어머님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처음에 좋아하시고 예뻐해 주셨을 텐데 저런 인간인 걸 알았으려나 싶었죠. 아니면 이미 형님 성격을 다 아니까 미리 재산을 무조건 반씩 나눠줄 거다라고 못이 박히게 설명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형님은 본인네가 장남이라고 많은 재산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진작에 말씀하셨나 싶기도 했어요. 당신이 어머님 옆에서 자려고 이불 가져온 거야? 정말 고맙다. 내일 너도 일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아니야. 어차피 옆에만 있어드리는 건데 뭐. 어머님이 나 예뻐해 주신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빨리 깨어나셔야 하는데 어쩌다가 조금 더 엄마 보러 자주 방문할 걸 그랬어.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지? 어머님 깨어나실 거야. 강한 분이잖아. 그리고 몇 년만 해도 깨어나는 사람들 많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자. 자기도 힘내. 남편은 몇 날 며칠을 내리 울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한편으론 참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시고 남편 또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여 집에 와 남편 몸보신 좀 시켜줄 겸 오랜만에 동네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세댁,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이사 간 줄 알았잖아. 시어머니는 여기 그대로 사시는데 시댁만 안 보여서. 아, 뭐 이래저래 일이 있었어요. 사골할 건데 사골용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소고기 간 것도 좀 포장해 주세요. 어머, 새댁이 사골하게? 새댁네 시어머니 사골 잘 끓이잖아. 배우면 되겠다. 아참, 시어머니 어제도 삼겹살 사 먹던데? 혼자 사는 양반이 선도 크지. 바리바리 사시더라고. 내가 이걸 누구랑 다 먹냐고 하니까 대답은 안 하시더라. 무슨 파티 했어? 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삼겹살을 사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어머님이 확실한가요? 정말 맞아요? 아유, 그렇다니까. 내가 새댁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나 여기서 장사만 36년 했어. 새댁 시어머니도 한 20년 거래했지. 근데 진짜 오랜만이라서 뭐 인사 좀 나누고 싶었는데 헐레벌떡 나가더라. 어머님 뭔 일 있으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희 어머님이 아닌 것 같네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무의식인 시어머니를 봤단 말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바로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가 덮고 있는 차렵 이불을 젖혔어요. 차렵 이불을 젖힌 순간 난생 처음 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불을 펼쳤을 때 형님이 들어오셨고 형님의 모습은 어머님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기이하고 처음 본 모습이었죠. 형님은 절 보고 당황했어요. 걸친 옷가지며 얼굴 화장이며 머리 스타일 누가 봐도 어머님이었고 어머님이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님 옷가지며 폐물들을 가지고 갔던 터라 모든 것이 그냥 어머님 그 자체였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멍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병원에 올 시간 아니잖아. 그리고 내 모습은 오해하지 말아줘. 어머님이 그리워서 한번 재현해 본 거니까. 아우, 빨리 나도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한번 뵈러 온 거긴 한데 나도 바쁘거든. 형님이야말로 꼴이 그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완전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정말 당황스럽고 머리가 띵하네요, 형님. 동서는 알 거 없어. 본인 할 일이나 똑바로 해. 나 바쁘니까 먼저 좀 가볼게. 동서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 형님은 급격히 당황한 모습을 하고 불이 나게 병원을 나서려고 했지만 전 그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어제 정육점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게 형님이 어머님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서 어머님인 줄 착각한 것 같았거든요. 분장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모습을 곧 재현하기란 쉬웠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곰곰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을 해보았고 그 이유가 곧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형님보다 먼저 앞질러 어머님 집에 가서 어머님이 보관하고 있는 인감도장과 이리저리 땅 문서들을 찾았으나 역시나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어머님을 대신해 형님이 어머님으로 둔갑한 후 모든 걸 가지고 나간 게 확실해 보였죠. 그리고 전 부동산에 바로 달려가 알아보았고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며칠 전 어머님이 오셔서 땅이고 뭐고 다 내놨어. 자식들한테 현금화 시켜준다나 뭐라나? 약간 감기가 들었는지 목소리가 이상하긴 했는데 왜? 땅 팔면 안 되는 거야? 새댁이 이렇게 급한 얼굴로 물어보니까 나야 당황스럽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이 와서 했다는 거죠? 똑똑히 저희 어머님이 맞았나요? 정말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에이, 내가 이 동네 장사 무슨 한두 번 해?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당연하지. 머리 스타일이며 오시고 어머님 맞더구먼. 아주 오랜만에 오셔서 인사도 했고 살이 좀 많이 빠졌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 얼굴도 모를까? 완전 토박인데. 저희 어머님 3년째 입원 중이세요. 근데 어떻게 여길 왔겠어요? 기가 막혀. 그건 어머님이 아니라고요. 뭐? 그럼 그 사람은 누구요? 분명 새댁 시어머니였는데. 참나. 그럼 내가 헛것이라도 봤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전 그 얘기를 듣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이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이 가장 의심스러웠고 이 모든 것이 맞다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으니 말이에요. 거의 인간 이하나 다름없었죠. 어머님 폐물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갈 때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분장쇼까지 하는 형님을 가만둘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형님이 특수 분장사란 걸 잊고 있었네요.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서 어머님으로 둔갑하고 땅이고 집이고 다 부동산에 내놨다면서요? 이 동네 좁은데 어떻게 생각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돌아갈까요? 그렇게 본인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엔 현금화 시켜서 형님이 가로채려고 한 거죠? 어머님인 척하면서 인감이고 뭐고 다 빼돌린 거잖아요. 아니, 동서, 웃긴다. 왜 생사람을 잡아? 나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겠지. 어머님이 예전에 내놨을 줄 누가 알아? 매일이 그날이고 그날이다 보니 그냥 어제 오늘로 착각한 거겠지. 혹시라도 우리한테 재산 상속이 더 많이 떨어질까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정말 웃긴다, 동서. 욕심 없는 척 하더니 속셈이 그렇구나. 형님은 당황했는지 말을 계속 더듬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를 모함했어요. 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겪어봤기에 저를 의심하기보단 모두가 겨누는 의심의 논초리는 형님을 향하고 있었고 저 역시 형님에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거짓말할 사람입니까? 형수님, 똑바로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이 사건 이대로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면 어쩔 건데요. 아니, 난 그냥 할머니 분장을 해본 건데 그게 어머님인 척 분장한 걸로 몰아가면 제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나요? 저 분장사 출신이고 가끔 이렇게 이런저런 분장 해보거든요. 오해를 해도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요? 당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재수 씨가 어디 생사람 잡을 사람이냐고.
만약 재수 씨 말이 모두 사실이면 나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엄마 아픈데도 재산에 눈이 멀어서 모든 걸 현금화 시키려고 한 거였다면 그땐 이혼이야. 기막혀.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타 날 욕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설사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게 정상이야? 날 위한 거라고? 미쳤어. 그깟 돈이 뭐길래 그런 쇼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 아주버님이 저렇게 엄포를 놨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전 결국 이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님 대신에 누가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땅 문서들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용을 한 셈이니까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자 형님은 그제야 본인에게 일이 불리하게 돌아갈 걸 알았는지 결국엔 경찰 앞에서 모든 걸 불고야 말았답니다. 금방 들통날 짓을 왜 했는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전에 해준 거라고 하려고 미리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영악한 형님의 머릿속을 낱낱이 알게 되자 정말 소름이 돋고 원래도 인간성이 별로인 건 알았지만 최악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동서보다도 먼저 시집오고 난 돌아가신 아버님도 모셨고 이희가 장남인데 무조건 차남이랑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게 기막히잖아요. 형사님들은 안 그러겠어요? 애초에 어머님이 미리 해야 할 일을 전 대신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분장사 출신이니까 어머님 변장쯤이야 식은 죽 먹기 없고 어차피 어머님은 절대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이거 큰 중범죄예요. 다른 사람 명의 도용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고 저지른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절대 모르시네. 어쨌든 고소가 된 이상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나, 살다 분장쇼는 또 처음이네.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이제야 실토를 하다니.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죠? 지금 어머님이 사내 못 사내 하는 마당인데 그 와중에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 싫어서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일을 벌이다니. 진짜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가네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 아픈 와중에 돈밖에 모르다니. 내가 당신이랑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네. 원래도 정 떨어진 지 오래지만 이젠 진짜 도저히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다. 결국 아주버님은 욕심 많고 머릿속에 본인 인속밖에 모르는 형님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주버님은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겠다며 이혼 소송을 건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형님은 쓰러진 어머님을 대신해 명의를 도용하여 이곳저곳에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형법상 사기죄에 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형님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명의를 도용해서 완전히 이득을 보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더불어 어머님 허락도 없이 옷이며 폐물들도 다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데 시기적으로 아주버님과의 이혼 소송이 끝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간이라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된다며 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은 참으로 아쉬웠죠. 그 후에 아주버님과는 오랜 소송 끝에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오히려 형님과 이혼이 확정되자
정말 제가 본 그 어떤 얼굴보다도 가장 편안해 보이셨어요. 네가 바라던 게 이거지? 내가 없으면 이 재산이 너희 집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네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아? 진짜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형님 눈엔 제가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이나 보죠? 인간이 되세요, 제발. 이제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했으니 저랑도 남이니까 막말 그만하시고 제발 반성하고 사시길 바랄게요. 부탁입니다. 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고. 왜? 너만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어. 알아? 이 사람도 참 바보 같지. 내가 장남이라고 돈을 더 떠먹여 준대도 싫다고 하니. 바보 같은 인간들끼리 어디 그렇게 착한 척하고 평생 살아봐. 형님은 반성이란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에 위자료 그리고 벌금까지 대폭 맞았어요. 그럼에도 돈에 눈이 멀어 아주버님께 재산 분할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어머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에 모든 재산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버님이 분할해 줄 재산은 없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아주버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재산 분할까지.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분할을 해달래? 네가 사람이야? 너랑 결혼해주고 살아줬잖아.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냔 말이야. 진짜 지긋지긋한 집안. 내가 이렇게 몰락하지만 나 절대 너희 집안 용서 안 해. 어머님 평생 간호하고 살아봐 어디. 바보처럼 너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난 너처럼 돈 안 해. 엄마가 한 푼도 안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욕심 없어. 알겠어? 독하다 진짜. 다신 만나지 말자. 그렇게 분장쇼는 형님의 이혼, 그리고 벌금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어머님 흉내까지 내가면서 땅들을 팔려고 했는지 아직까지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온답니다. 들리는 소문에 형님은 뮤지컬 쪽 분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박봉이라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곳에서도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일하려고 하다가 직원들한테 왕따도 당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성 절대 안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1년이 지나서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꼭 깨어나길 바랬는데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오랜 병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희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충격은 아니었고 이제 아프지 않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재산 분배가 되었는데 반전은 아주버님 내에 3%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니 그렇게 배분해 놓으신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형님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재산 분배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님을 못 믿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 그냥 빈몸으로 쫓겨난 꼴이 되었던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물려받아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참. 너 보기가 내가 너무 미안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에이 형, 괜찮아.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면 어때? 진짜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다행히도 저희 남편과 저는 그렇게까지 유산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버님이 더 가져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때 일을 가끔은 잊고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우리 집안에 그런 인간을 빨리 잘라버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아마 형님과 이혼을 하고 어머님이 마음이 편해져서 눈을 감은 거라고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또다시 느끼는 중인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형님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겠죠.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좋은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마지막 엔딩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게 끝이 났지만 어디선가 지켜봐 주실 거라고 믿고 있음에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록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사는 여성이에요.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휴직 후 태교를 항상 여기 사연을 듣는 낙으로 태교를 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저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해요. 전 한 번에 결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돌아온 싱글이었어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남편은 췌장암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너무 큰 충격으로 저 역시 살아갈 의지를 잃은 그때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대학 동기가 있었고 처음엔 친구였지만 계속되는 동기의 대시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쓰여버렸죠. 남편이 죽고 2년이 지난 그때 그제야 저 역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다짐했는데 여자의 마음이란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니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너 힘든 거 나한테 기대해. 내가 다 위로해줄게. 난 언제라도 기다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어떻게 내가 네 옆에 있겠어. 난 결혼도 해봤고 사별도 했던 여자인데 앞날 창창한 네 앞길을 내가 어떻게 막니? 내가 괜찮대잖아. 그리고 사별한 게 네 잘못도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 너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욕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 그냥 좋은 여자 만나도록 해. 네가 나한텐 좋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마. 행복하게 해줄게. 네가 아팠던 거 다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나만 믿어.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고맙고 마음이 쓰이던지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평생 웃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절 위해 많이 노력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욕심내게 되었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면했고 저 같은 여자를 받아줄 시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반대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하자. 평생 그냥 널 웃게 해주고 싶어. 당신은 몸만 오면 돼. 결혼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았지?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당신이랑 결혼을 해.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할 거야. 절대 못해. 미안해.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자고? 헤어지잔 말이 쉽니? 난 단순히 지금이 좋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랑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날 믿어줘.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허락받을 자신 있어? 솔직히 난 자신 없어. 나 같은 며느리 누가 좋아하겠어? 난 나 자신을 정말 잘 알거든.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고, 저 역시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행복해지고 싶었고, 첫 번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우울했던 제 인생,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많이 웃었거든요. 그래서 감히 남편과의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당연히 쉽지 않았고, 남편네 집안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과부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결사코 반대를 하면서 남편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남편도 한창일 때고 정말 반듯하게 잘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그만 주저앉고 두 팔 벌려 말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과부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사람 팔자 무시 못하는 거 몰라? 쟤 만나서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과부랑. 엄마, 그런 편견 거두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솔직히 사별이 저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엄마는 현명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편견 거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주세요. 진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절대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앞날 창창한 총각이 사별한 가부한테 장가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 마. 이건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반대할 일이니까 안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엄마는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은 힘들더라도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만나보셔서 그래요. 만나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요즘 이런 여자 없어 진짜로. 제발 날 믿어줘요.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학벌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 여자가 있어야만 제 인생 행복해서 그래요. 아, 너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나와? 정말 속상하다. 생각보다 거센 반대에 부딪힌 남편과 전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저 역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 저희 사이는 더욱더 끈끈해져 갔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참 고마워했지만 친정엄마 또한 시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 집에 정말 많이도 죄송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얘 다 죽어가는 거 자네가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 많이 하시지? 이유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반대하시겠지. 누가 좋다고 하겠어. 다 이해해. 자네가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진영이 제가 진짜 지켜주고 싶고, 사실 대학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했거든요. 결혼하고 한동안 잘 사는가 싶었는데, 소식을 듣고 그날 결심했어요. 제가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마세요. 저희 부모님 처음에만 반대하시지, 나중엔 제 선택 믿어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한 따님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하게 해서요.
당신이 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쁘게 만나고 끝이 좋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내 딸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귀하게 키운 아들 누가 가부장가 보내고 싶겠어.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내가 더 미안하고 죄송하네. 제가 어떻게든 설득할 겁니다. 어머님은 그냥 믿고 기다려주세요. 진영이랑 있어야 제가 행복하고 또 진영이도 이제 제가 웃게 할 거거든요. 아직은 저희 집의 반대가 심하지만 언젠가 꼭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절대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고마웠고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남편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고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하였고 남편 없이 저흰 만나게 되었죠. 너무 긴장을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고상하시고 상냥하셨어요. 물세례까지 생각했던 저였으나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걸 알게 된 날이라고나 할까요? 참 제 마음도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나 하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구나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괴롭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영이라고 해요. 세중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먼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인사치레 받으러 온 거 아니니까 앉아요. 그냥 내가 왜 전화했는지 당연히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우리 세중이랑 헤어져 줘요. 아가씨 사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진짜 이건 아니잖아. 입장 바꿔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나 진짜 우리 세중이 정말 귀하게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몸도 많이 아팠어서 내가 애지중지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지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헤어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진짜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한 번만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세중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요. 진짜 잘할게요. 아니요. 그런 말 마요. 그냥 헤어져 줘요. 우리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나 솔직히 그렇게 잘난 신부감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한 번 결혼도 해봤고 게다가 사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간씨한테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아가씨도 어디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내 입에서 이렇게 모진 말 하지 않게 해줘요. 아들 가진 부모라 지금 어떻게든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하는 나도 마음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아니, 허락해달란 말 안 할게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미안해요. 난 절대 안 변해. 오늘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세중이한테는 말이 도통 통하지가 않아서 말이야. 아가씨도 별반 다를 게 없네. 일단 일어날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결론, 아니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네. 전 세종씨가 하자는 대로 따를 거예요. 어머님, 저도 이번만 이기적이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아니요. 오늘 일 잘 생각해보고 판단 내려줘요. 지금이야 못 헤어질 것 같지만 또 사랑 별거 아니거든.
그럼 일어날게요. 조곤조곤 점잖게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할 말이 없었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거나 못된 말을 하였으면 더 이악 물고 남편을 포기해 못한다고 했을 텐데 저에게 제발 부탁한다는 간곡하게 한마디를 하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저 역시 그랬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많이 괴로웠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자신을 괴롭혔어요. 우리 헤어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어려서 친오빠도 사고로 죽고 지금 남편도 죽고 난 늘 불행했었어. 근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남들까지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주라.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 그런 분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아니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그만하자. 너랑 헤어지면 내 삶이 불행해질 거라곤 생각 안 해? 난 좋을 때 너랑 못 헤어져. 내가 설득할게.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말하지 말아줘. 내가 괜찮대잖아. 너랑 결혼해서 살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엄마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 왜 그래 정말. 그냥 헤어져 줘. 솔직히 당신이면 더 좋은 여자 줄 섰잖아. 지금이야 마음 아프지만 나중엔 괜찮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그냥 이게 다 두루두루 남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너무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랑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대잖아. 난 절대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면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줘. 네가 나한테 마음이 식거나 하면 그땐 헤어져 줄게. 근데 외부 요인으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절대로. 몇 차례 이별을 고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져 주질 않았고 본인의 어머님을 설득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였죠.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가 흘렀고 절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이 많이 지쳐가기도 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사랑만 가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되는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참 괴롭고 삶이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도 들더라고요. 계속되는 시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자 죄송스럽게도 저희 엄마가 나서서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해서 놀라셨죠? 자식 가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아이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세종시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있는 거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세종이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네요. 절 이기적이라고 욕해도 좋아요. 허락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귀한 딸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지만 제 마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제 아들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뭐 결혼 한번 했다는 게 요새 세상에 흠이냐고 하지만 제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말려지네요. 저 역시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을 오히려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자식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라고 생각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중이가 좋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 좋은 여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부모 욕심이라고 해두죠. 죄송해요. 딸 가진 어미로서 마음 아프실 텐데 이런 말 해서 죄송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럼에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에게 못을 박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또 감동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엄마,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당하지도 않아야 할 일까지 당하네. 근데 난 세종씨 부모님 마음 이해해.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 그렇게 허락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상처받을 것 같다고 그냥 본인들이 안 된다는 거지. 넌 좋은 사람일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났는 줄 아니?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그럼에도 본인들이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솔직히 평범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고 싶겠지. 내 마음 헤아리면서 거절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더라고. 엄마도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라서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를 위해서면 내가 끝내는 게 맞는 건데 끝이 안 나죠, 정말. 미안해, 엄마.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참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컸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면 할수록 남편과 저는 더욱더 사랑이 불타올랐고 저 역시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사 반대야.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결혼하려거든. 그냥 엄마 없는 셈 치고 결혼해. 그러면 되겠지. 어떻게 그래요? 엄마 그냥 마음 좀 돌려주세요. 솔직히 사별한 게 진영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다렸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 엄마 실망시켜드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몇 년이 지나도 안 변해. 내가 괜히 안 된다고 그래? 웬만해야지. 더 이상 입 아파. 네가 계속 이러면 그 여자한테 더 못할 짓 하는 거야. 그 여자도 이렇게 계속 반대 받아봐라. 마음이 어떻겠니? 넌 너밖에 몰라. 때로는 모두를 위해 후퇴하는 법도 알아야지. 됐어. 어쨌든 안 변하니까 그리 알아. 더 이상 이 문제 거론하지 말거라. 끝까지 반대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결단을 내렸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기다리다 지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라도 하자, 결혼. 반쪽짜리 결혼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난 너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 너한테 꼭 축복받는 결혼식 올려주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이렇게 강경한 분이 아니신데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더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난 이제 못 기다리겠어. 너랑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우리를 반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등지면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 이 문제는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자. 남편은 시부모님이 없는 반쪽짜리 결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외동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반쪽짜리 결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집 부모님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결혼식은 제가 긋고 뜯어 말렸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나 믿고 따라와 주기로 했잖아. 그냥 나만 믿어. 나도 한계고 엄마한테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 결혼식은 그럼 나중에 정말 축복받을 수 있을 때 하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아시면 쓰러지시겠어.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하여 결혼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촐한 언약식과 함께 꼭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자고 하였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내려치게 되었고, 그날로 졸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날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통보하러 왔니? 뭐하러 와서 통보를 해? 이제 절연하자. 부모 취급해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 나도 이제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뭘 말리겠어? 그럼 잘 살아라. 엄마, 제발요. 결혼식은 꼭 엄마 허락이 떨어지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통보지 부탁이야? 고얀 것. 내 그동안 아무 말 안 했더니만 아주 하는 꼴이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죄송해요, 아빠, 엄마. 잘 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거 꼭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됐고,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라. 나쁜 것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졸도를 하자 시아버님 또한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고 남편과 전 집에서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리는 하루하루였죠. 어떡해. 다 나 때문이야. 어머님 쓰러지신 거. 정말 어쩌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밀어붙인 거잖아. 엄마 그래도 옆에 아빠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일단 기다려 봐야지. 기다리면 괜찮아지실 것 같던 시어머님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다급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님네로 뛰어가게 되었답니다.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라고 생각했고 뺨을 내려치면 맞고 욕을 하시면 들을 각오로 시댁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니네 엄마 쓰러졌어. 너 그러고 집 나가고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 니네 엄마 살리려거든. 당장 와, 당장. 엄마가요? 당장 이 사람이랑 갈게요. 아빠도 어떻게든 엄마 좀 설득해서 우리라도 드시게 하세요, 제발. 내 말을 듣니? 지금 니네 엄마 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당장 와야 할 거야. 니처럼 같이 꼭 와라. 이 모습을 봐야지. 시댁의 반대에 남편이 혼인신고를 강행하자 3일간 물 한 모금 안 마신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아찔하고 슬픈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고 시댁에 가는 길 내내 눈물이 줄줄 흘렀답니다. 어머님 저러다 돌아가시겠어. 다 나 때문이야. 역시 난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만 아니었어도. 그런 말 하지 마. 얼른 가보자. 지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고 용서 구하자. 그러면 될 거야, 아마도.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꼭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목숨 걸고 설득하러 남편의 집에 첫 방문한 순간 상상도 못했던 축포가 터졌는데 정말 의아하더라고요. 놀랐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서 거짓말 좀 쳤다.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놀랬는지. 너희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참 얘기가 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너희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들었니? 네? 저희 엄마 또 만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축하를 해주시는 건지도. 인연인가 보다 이게. 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싶게. 정말 인연인가 봐, 너희가. 미안하다, 아가. 용서해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께선 오빠가 4살일 때 장기 기증을 하였고 정말 우연찮게 그 기증을 받은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았던 남편에게 저희 오빠 심장이 기증된 것이었어요. 남편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 오빠의 납골당을 찾았다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고 이 모든 일련의 서막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이래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같았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오빠 때문에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이래서 너네가 못 헤어졌나 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그렇게 모진 반대에서 끊길 수가 없었지. 너희 엄마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직전까지 갔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내가 우리 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뭐든 좋다고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렇게 좋아한다는 너를 내가 반대하면서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싶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하죠. 어머님이 그래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시며 반대하신 거잖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너희 오빠 아니었으면 세중이 지금쯤 살아있지도 않았을 텐데 참 간사하지? 그때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너희 결혼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케이크랑 준비해봤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매년 너희 오빠 낙골당에 찾아갔었어. 이렇게 살아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 진짜 놀랍네요. 제가 기증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영이 오빠였다니. 오빠가 사고로 죽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진영아, 다시 한번 고맙다. 아니 오빠한테 정말 고마워. 지금 네 옆에 오빠가 없지만 내가 평생 오빠처럼 친구처럼 네 옆을 지켜줄게. 그러라고 꼭 마음에서 시키는 것 같네. 그동안 고마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인연이긴 하네요. 감사해요. 저희 오빠 심장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귀증됐다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걸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세종씨를 잘 다듬어 주시고 바른 남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아픈 아들 어떻게 키우셨을지도 헤아려지네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 역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또한 울음을 터뜨렸고, 드디어 저희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심장이 우리 친오빠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니 오빠와의 옛날 일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팠죠. 저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 누구보다 든든한 오빠였거든요. 삶이 힘들고 지쳐서 그동안 오빠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그제야 오빠를 떠올리니 마음이 정말 그 누구보다 아팠어요. 전 남편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힘들 때 꼭 오빠가 나타나서 절 구제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이 마음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게 속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아리더라고요. 이제 반대 안 해. 정말 너희 축복할 거야.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 마음 아프게 했다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앞으로의 인생 꽉꽉 채워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진영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 반대했을 때도 어머님 밉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아니었을지언정 제가 정말 그 누구보다 잘할게요. 아유, 이제야 너네 엄마도 너도 모두 다 웃게 되는구나. 마지막이 이런 거였어. 고맙다. 진영이도 세중이도 당신도. 엄마 아빠한테 제일 고맙죠. 이렇게 진영이 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 진영이 한테도요. 저흰 그날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었어요. 결혼하는 날 친오빠가 살아있어서 절 축하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테지만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저흰 드디어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한테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가족이니까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시모님을 만난 것에 더 감사하죠. 지난 일은 다 잊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모욕을 하신 것도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어머님 결정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보듬고 잘 살아보자. 내가 앞으로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줄게. 너무 고맙다, 며느라가. 나도 잘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귀하게 키워준 만큼 앞으로 더 보답하며 살아갈게요. 아이고, 이제야 철드는구나. 장가를 보내고 나니 철이 들어. 그래, 진영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고마워.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거예요. 저흰 그렇게 결혼한 지 9년차 부부예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가진 상태이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먼 길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편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9년 전처럼 남편이 그렇게 애틋하게 저를 바라봐 주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전혀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내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에게 힘이 돼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남편보다 오히려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이지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딸처럼 정말 잘한답니다. 좌절과 시련 속에 절망했던 순간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인생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인생 참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길도 더더욱 좋은 길로 다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혹시나 지금 이 순간 힘들지라도 좌절 속에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에게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